수능 영어 22강 게이트웨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학 영역을 영어로 공부한다. 과학을 영어로? 한국말로 써 있는 것도 이해하기 있는데 이걸 영어로 공부한다고? 학생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한국어로 이 과학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선 이해가 밑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 수가 없죠. 한국말로 이해 못하는 것을 영어로 이해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기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한 한국어로의 사전 지식, 선 이해가 충분히 돼 있어야만 이건 풀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하세요.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보면, 자,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세 줄을 꽉 채우는 문장이 나와 있죠.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올 때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있죠. 긴 문장이 나오면 뭘 해야 된다? 주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주어를 찾는 게 아니에요. 주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주동사를 요구하는 주어가 뭔지를 찾아야 되죠. 그게 두 번째야. 그리고 나서 보어를 찾든 목적어를 찾아야 합니다. 문장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긴 문장은 독해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동사로 추정되는 몇 가지의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자, appears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관계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거니까 주동사가 될 수는 없을 테고.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요. 이렇게 보면 다 쉽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접속사 친구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즉 관계대명사나 접속사, 얘 관계대명사죠. 얘도 관계대명사고, 쭉 가다 보면 여기는 접속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계속적분 나와 있죠. 그리고 접속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구조를 좀 크게 본다면 이 색깔을 좀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우고, 이 색깔이 안 바뀌냐? 여기 있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선행사를 예로 두고 요렇게 독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은 색깔을 이걸 해볼까? 자, 여기부터 요렇게 가서 선행사를 요걸로 보는 요렇게 해석이 되죠. 자, 여기까지 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죠. 뭘 말하는지 알죠? 얘입니다. 주동사가. 앞에가 주어고, 뒤에가 비동사 나와 있으니까 보어죠. 그래서 그래 봅시다. 한 가지 오해. 사실은 얘가 주어 알맹이죠. 핵심 알맹이. 그래서 동사가 is가 나와 있는 거고. 그 한 가지 오해인데 무슨 오해냐면 자주 등장하는, 나타나는 오해입니다. 어디에 나타나요? 글에 나타나는데 물리학 과학자들이죠. 물리학자들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나타나는, 보이는 한 가지 오해. 근데 이 물리학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 생물학을 보는 사람들이지. 생물학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외부로부터 생물학을 보는 그런 물리학자들의 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 가지 오해는 입니다. 뭡니까? 대디아입니다. 관계대명사와 접속사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 이거 왜 틀리는지 난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의 강의할 때마다 한 번 이상 얘기하는 겁니다. 횟수로 따지면 그동안 1000번을 넘게 말했어요. 1000번을 넘게.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럼 불완전하고 완전하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늘 말하죠. 불완전함은 뭐냐? 주어가 없거나 혹은 보어나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관계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요 문장만 해석했을 때 해석을 하니까 누가 혹은 뭐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럼 불완전하다는 거야. 이것만 해석했을 때 누구를 뭐를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그건 불완전한 거야.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 접속사 뒤에 있는 것은 얘를 해석했을 때 누가 해당하는 말이 나와요. 뭐를 해당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어. 필요 없어. 이거 다 들어있어. 그러면 이건 완전한 거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계속 이어서 보면 좀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지어지는. 자, 계속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한 가지 오해인데 무슨 오해냐? 자주 등장하는 오해죠. 어디에? 물리학자들 글에. 어떤 물리학자들이야? 외부로부터 생물학을 보는 물리학자들의 글이죠. 그 오해는 이다. 뭐냐면 환경이 보인다는 거야. 나타난다는 거야. 그들한테. 물리학자들이지. 뭘로 나타나느냐? 정적인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야. 정적인 존재.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변화가 없는, 그냥 멈춰있는 그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콤마 찍고, 그러나 그것은 기여할 수 없대요. 새로운 정보를 진화가 진행될 때 혹은 진화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해석된 거죠. 제가 핵심은 이겁니다. 환경이라는 것을 정적인 존재, 즉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건 착각이다. 오해다죠. 이렇게 전제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전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자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한 가지 오해가 잘못된 오해인지를 증명해낼 것인지, 우리가 이걸 오해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오해가 아니라 이게 진짜다 로 글을 풀어나갈 것인지,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내용을 접근을 해나가야 되죠. 그럴 때 전체 글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정적인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정적인 존재여서 진화가 진행되어 가는데 새로운 정보를 기여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딱 독해를 했을 때 자동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아하, 저자는 환경을 정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동적인 거,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고 살아 움직이고 이런 걸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자동으로 그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려지지 않고 그냥 기계처럼 독해를 쭉 해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독해를 해도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늘 제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자꾸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정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멀대죠. 네. far from 명사하면은 뭐뭐이기는커녕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정적인 거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정적이기는커녕 환경은 어떻다?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제공하고 있는데 뭘 제공하냐면 새로운 과제 혹은 도전을 제공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진화하고 있는 개체들한테.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 오해에 대한 정면으로 지금 반대하는 얘기죠. 환경이 정적이라고 천만에 환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제공하고 있거든. 진화하고 있는 개체들한테 이거죠. 자, 높은 유기체들, 즉 고등생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것들이다.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 동시대적인 진화인데 다른 유기체, 생명체의 동시적인 진화에 만들어지는 거다. 이 문장이 사실은 이제 답으로 이어지는 핵심 문장이죠. 고등생물, 매우 발달한 생물들에게 있어서 진화는 뭐냐? 진화는 뭐냐? 고등생물 A가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같은 시대에 진화하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 B 서로 만약에 이 다른 생명체인 B가 동시대에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게 A라는 생명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등생물은 특히 환경에서 진화라는 큰 그림의 변화를 일으킬 때 자기 혼자 가만히 있어서 진화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 속에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말발굽의 진화인데 발가락 5개 달려있는 발에서 말발굽이 진화했다는 얘기죠. 그 말발굽의 진화는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면 목적어 투부정사하게 하다지 말이 질주하게 해줬다죠. 빨리 넓은 평지를. 그러나 그러한 질주는 아무 이점이 없답니다. 말한테. unless는
if not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만일 그것이 쫓기지 않는다면 포식자에 의해서. 자, 잠깐만 한번 보셔 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뭔 얘기를 합니까? 말이 발가락 5개 달린 발에서 말발굽이 달린 발로 바뀌었죠?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걸 잘하는데 그림을 제일 그래요. 이거 바뀌어가지고 말발굽 발로 바뀌어서 달리기를 잘한답니다. 질주하는 거 최고래요. 근데 발 5가락이 2개의 말발굽으로 바뀌는 이 진화가 이루어져서 겁나게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대. 누군가가, 포식자가, 즉 무엇인가가 말을 잡아먹으려고 말을 쫓아와야지 이게 쓸모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겁나게 비싼 100만원짜리 펜을 샀다고 칩시다. 사면 뭐 할 거요? 쓰지를 않는데. 혹은 100만원짜리 펜을 샀다고 자랑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짓거리죠. 안 사죠. 쓸모가 있고 자랑하고 싶을 때 사는 거지. 진화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환경과 다른 생명체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발가락 5개에서 말발굽 2개로 진화를 했다? 그냥 저 혼자 알아서? 그렇지 않다. 말을 쫓아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포식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5개의 발가락보단 발굽 2개가 있는 게 훨씬 달리기 편하네? 그렇게 진화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포식자가 쫓아오는 데서 포식자한테 쫓기는 상황이 아니면 말발굽 2개 진화해서 뭐 하려고? 아무 쓸데없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의 효율적인 기제. 달리기를 위한 말의 효율적인 기제는 그래서 결코 진화하지 않았을 거다. 뭐뭐를 빼고 사실을 제외하고. 무슨 사실? 육식하는 포식자가 동시에 더 효율적인 공격 방식을 진화시켰다는 그 사실을 제외한다면 진화하지 않았을 거다. 방금 얘기했죠. 발가락 5개를 가지고 다니다가 누군가 말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상황이 없었다면 굳이 발굽이 생길 필요가 있었겠느냐? 필요 없었다. 잘 봐요. 말을 쫓아가는 사자 발가락 5개가 있습니다. 하이에나 포식자들에게는 발가락이 존재해요. 근데 이런 포식자들한테 잡아먹히는 말, 뭐 임팔라 이런 초식동물들을 잘 보세요. 발굽으로 다 진화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즉 진화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환경과 다른 생물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다. 그 얘기죠. 결론을 내리죠. 결과적으로 법칙인데 기초한 법칙이죠. 뭐에? 생태학적인 관계에 기초한 법칙인데 어떤 관계냐면 다른 종류의 생명체들 사이에서 생태학적인 관계에 기초를 한 법칙은 선택적이다.
진화와 생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만들어지게 한, 생겨나게 한 진화와 생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선택적이다. 자, 그럼 이게 뭔 소린가를 봅시다. 계속 말하고 있죠.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존재하는 A 생명체, B 생명체가 있을 때 진화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큰 틀 속에서 A와 B 생명체 서로 간의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진화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생명체 사이에 있는 생태학적인 관계에 기초를 한 법칙은 진화와 생명체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선택적이지가 않죠. 필수적인 거죠. 이센셜쯤이 돼야죠. 이걸 알아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법칙을 알아야 진화와 다양한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는 거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큰 그림을 그린다면 사실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면서 5번에서 삐그덕대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죠. 내신 영어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했던 주동사, is 같은 거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contribute이 수동태형으로 잘 쓰여요. 그래서 cannot be contributed 라고 써있지 않는지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전치사 뒤에 동명사, 그쵸? 그 다음에 constantly 끊임없이 계속해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되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부지런히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contemporaneous 동시대적인, 동시의 이런 형용사죠. enable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좀 이상한 표현이 이렇게 써 있어요. 비동사 뒤에 of 명사는 얘는 형용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형용사로. 그래서 이 장점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not이 있으니까. 이게 명사기 때문에 no가 있는 거죠. 원래 비동사라면 not을 써줘야 되는데. 그 다음 would never have evolved 가정법 과거 완료 얘기죠. 그 다음 사실을 제외하고는, 자 여기 접속사라고 했죠. 얘도 접속사입니다. 얘는 확실히 알 수 있죠. 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얘는 선행사로 보이는 더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간단하죠. 고기를 먹는 육식자들은 동시에 진화시키고 있었다. 더 효율적인 공격 방법을. 누가? 고기를 먹는 육식자들이. 뭐를? 더 효율적인 공격 방법을. 다 들어있잖아. 완전한 문장입니다. 근데 선행사처럼 보이는 말이 있어요. 추상명사가 써있고 그 뒤에 대시 나올 때,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우리는 이 대시를 뭐라고 부른다? 동격의 대시라고 부르죠. 접속사입니다. 이해볼까요? 환경은 그들에게 보입니다.
정적인 존재로. 누가? 환경이. 뭘? 그 말은 굳이 나올 필요가 없죠.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 제발 이거 좀 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to which 형태로 있는 거죠. to which 형태로. 이런 to 같은 거 조심해야 되죠. 이 정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강의를 듣고 선생님한테 가지고 나와서 따로 질문을 해주세요.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휘가 나오죠. substance, 물질, component, 뭐 conversion, emission, friction, harness. 야, 이번에 여기 나왔던 건데? 너희들 시험에? (5번) 보기 3번에 이렇게 써 있죠. How to harness 블라블라 beneficial bacteria in plants 이렇게 써 있는데 나와 있죠. 여기 harness. 어휘는 정말 부지런히 외워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그 다음 stationary, static이랑 같은 말이죠. static이랑 thermal, 열의 온도에. 어휘는 죽을 돈 살돈 각오로 외워야 됩니다. 자, 그 공장은 공급합니다. 뭐를요? 전기 땡땡을. 자동차를 위한 전기 땡땡을. 그럼 뭐겠어요? components. 전기 부품이 되겠죠. 칸이 좁아서 이런 식으로 이것보다도 이거 합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이 되겠죠. 환경 집단들은 원하지. 대폭적인 감소를 원해요. 온실가스 땡땡에서 대폭적인 감소를 원해. 그럼 온실가스에 뭐겠어요? 배출이 되겠죠. 3번 emission. 자, 네가 너의 손을 함께 문지를 때 땡땡이 열을 만든답니다. 뭐겠어요? 마찰이 되겠죠. friction. 별은 보여요. 땡땡하게. 왜? 그것들이 겁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별이 어떻게 보여?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죠. 정적인 것처럼. 이때요. 엄청난 양의 관심이 이때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땡땡 하는데 새로운 힘의 그 공급원으로. 그러면 바람과 파도를 활용하는 것에 4번이 되겠네요. 자, 게이트웨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